강원도 정선에 있는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시설을 대폭 늘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게임 테이블이 부족해 노숙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확장한 건데요. JTBC 탐사 플러스 팀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심각한 문제들은 여전했습니다. 손영석, 신혜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의 한 아파트. 지난 2일 이 아파트에서 47살 김모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숨진 지가 무려 17개월이나 지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 열기 위해서 들어간 거. 문이 안 열리기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시신은 마치 미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였고 엎드려 있는 건가요? 엎드렸어요. 집주인인 김 씨가 종적을 감추면서 해당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 새 주인이 경찰과 함께 와서 문을 부수지 않았다면 김 씨의 시신은 언제까지 방치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부패가 좀 진행됐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조되면서 미라화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7개월, 즉 도심에서 발견된 시체가 17개월이란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이 사인을 밝힌 결과 김 씨는 연탄불을 피워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7살인 김 씨의 죽음을 17개월 동안 아무도 모를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좀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잊어먹고 그냥 쭉 지냈지요. 가족들도 뭐 내 알기로는 없다는 소리 들었어요. 부인은 원래 없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고. 김 씨는 지역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빚에 몰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자살했니 그런 얘기 들리고 아버지가 뭐 재산이 좀 있는데 이 아들한테도 10억을 줬는데 다 탕진하고 그다 되고 또 빚져가지고서 이 집도 뭐 경매로 넘어갔다. 멀쩡한 부자였던 그를 미라처럼 죽어가게 만든 건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시신 곁에서 발견된 유서. 강원랜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원랜드 가서 도박도 한 거 같고, 네, 그러면서 뭐 제1금융권에 좀 채무도 생기고, 네, 그래서 아마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김 씨뿐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강원랜드 취재를 시작한 날에도 호텔방에서 40대 남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에 줄자국이 있었고요. 강사가 약 먹었냐 그러니까 약 먹었다고 그 손목 그으셨는데 뭐 기쁜 정도는 아니었고요. 급히 인근 태백의 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심각해 다시 원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 원주 병원에서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처음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셔야 네. 지금 스튜디오에 취재를 총괄한 김준술 심층 취재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저 정도인 줄 몰랐는데요. 이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17개월 동안이나 숨진 걸 모를 수 있죠? 네, 보통 도박에 중독되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럴 때 가족 같은 주변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김 씨의 경우에는 도박 중독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했고 이 때문에 혼자 숨어서 지내게 되면서 저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카지노를 많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이 눈독을 들이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중독에 빠질 때까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도박자들이 늘어나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을 2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카지노 측은 영업장을 확장을 하면서 출입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막상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함께 보시죠.
지난 8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해가 지자 호텔 외벽이 화려해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변합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오후 7시인데 벌써 하루 방문객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시간이 지나 새벽 6시. 해가 뜨기 직전 카지노 영업이 끝나자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집니다. 대개 인근 식당과 모텔로 가지만 곧장 서울로 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업하는 아들이 100명이 넘어요. 렌트카 빌려갖고 장거리 뛰는 아들이 서울 강남보다 더 많아요, 여기가. 강원랜드가 카지노 시설을 확장한 건 지난 6월. 영업장 면적을 대폭 늘리고 게임 테이블과 슬롯 머신을 100개 이상 추가했습니다. 확장된 곳이 어느 곳이에요? 기존 영업장이 이쪽 건물 보이시는 데고요. 네. 이쪽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거 이제 여기가 확장된 공간이고. 하루 5, 6천 명이던 입장객이 확장 100일 만에 8, 9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좁은 공간에서 테이블 게임 좌석을 차지하기 위한 좀 사소한 다툼들이 사고로 이어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테이블 게임 기기도 많이 좀 띄엄띄엄 배치가 돼 있고 그 공간 자체도 워낙에 넓어져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카지노 손님이 많아지면서 전당포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 가게가 지금처럼 한 대여섯 명을 왔는데 가게가 여기 120군데예요. 강원랜드 측은 도박 중독자 관리도 더 철저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떤 그 출입 일수에 관련되는 조절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3번 그 출입 정지를 시키게 되면 영원히 아웃이 되는 그걸 삼진 아웃제라고 하죠. 카지노 자리를 차지한 뒤 돈을 받고 넘겨주면서 연명하던 노숙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 어디서 갔죠, 다. 어디 다 집으로 갔죠. 머리가 안 되잖아, 이제 자리 못 팔아먹기 트렌드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안 나오잖아. 하지만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립니다. 그 이후에 뭐 좀 달라진 점 있어요? 더 뒤진대요. 도살자. 도살자? 아예 따긴 따요. 안 가만 뒤지니까 도살자. 도박빚에 몰리면 범죄도 불사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인천 모자 살해 사건이 대표적.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정모 씨는 8천여만 원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총 횟수는 기억나죠. 경선 쪽은 오늘 카지노 다닐 때 아정계주에서 갔습니다. 최근 3년간 도박 자금 때문에 벌어진 범죄는 무려 4,700건.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한 카지노 측도 한계를 인정합니다. 단지 뭐 1회, 3회 상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박 중독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치료를 한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중독 문제도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분들에게 3회 상담을 해서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건 쉽지는 않은 거죠. 네, 화면을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카지노 운영사 측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카지노로 인한 도박 중독은 점점 갈수록 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카지노 측에서는 출입 정지 같은 제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제재로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연간 80조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내국인 카지노를 합법화한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례를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 내용을 함께 보시죠. 강원도 정선의 한 노숙자 쉼터.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손모 씨는 전직 대기업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지노 근처에서 떠돌이처럼 연명하는 노숙자 신세입니다. 집 팔아먹고 초상식하고 이혼하고 해줬어요. 부모집 살때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붙여가고 있어요. 손 씨가 도박으로 잃은 건 돈과 가족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돈을 많이 해서 그렇죠. 담배를 제가 많이 피웠어요. 한 2년 전에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기침이 막 나더라고요.
장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여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폐암 말기를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신용 불량자가 된 데다 보증인마저 없어 치료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데 마음이 열어가지고 계좌가 안 되더라고. 여태분 애들도 알려서 이런 걸 시도했어요. 안 되더라고. 전문가들은 멀쩡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박 중독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도박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고요. 도박으로 인한 후유증들,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 우울증, 자살, 사회적인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80조 원. 사행산업이 전체 그 규모가 지금 19조 아닙니까? 간단히 20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불법 사행산업이 50에서 뭐 학자에 따라서는 90. 피해도 역시 80조.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별 대책 없이 카지노를 늘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차피 푸는데 합법 사행산업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안전장치가 없이 만들어주면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라도 도박 중독 문제에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보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이 사람들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적인 역할이다. 그렇게 돼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몰아놓고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의지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취재를 마칠 무렵 취재진은 우연히 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카지노로 향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에서입니다. 절대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손 씨.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5천 원만 내면 음료수 시켜먹거든. 여기 춥잖아. 그건 안 춥잖아. 자신에게서 가족과 돈을 뺏어가고 말기암을 안겨준 카지노. 하지만 손 씨의 발은 다시 그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카지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다시 카지노로 향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술 기자 잘 들었습니다.